선지자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경을 늘 극복하는 사람이 있죠. 역사 앞에서 당당하고 세 번째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정세균은 선도경제, 포용사회, 국민통합으로 새로운 문을 열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형 K신화의 총사령관인 그는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K접종으로 극복 신화를 이끌 것입니다. 위기 앞에 의연한 흔들림 없는 정세균.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죠. 가난은 어린 정세균을 단련시켰습니다. 빵돌이 정세균, 청년의 허기짐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의 뜨거운 손을 아이들과 청년 그리고 국민께 내밉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인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연 산자부 장관.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세워진 탱크도 민주의 물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위대한 국민,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 촛불 전국 속 박근혜 탄핵으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든 국회의장. 지난 세기 우리는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켜 왔듯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고, 실물 경제 출신의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통해 선도 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 정말 힘든 일이죠. 국민의 삶을 공감하며 항상 국민이 먼저인 사람, 바로 정세균입니다. 함께 뜁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의 확신을 다져줄 짧고 굵은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을 맡아주신 정세균 전 총리를 여러분들께 힘차게 소개하겠습니다. 힘차게 3호 이름으로 3번 외쳐주시고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소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대전이죠. 대한민국의 허리입니다. 그 허리에 8,500여 분들께서 균형사다리 대전 본부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허리가 튼튼하면 힘이 거기서 나오죠. 아마도 균형사다리는 매우 튼튼한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희망의 그런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8,500여 분의 발기인 여러분들, 또 대표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이렇게 탄식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산이 불평등하고 교육도 불평등하고 기회가 불평등한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부모님에 비해서 더 부유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꼭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삶의 만족이 점차 높여져 왔고 국가의 위상과 국가의 격이 계속 높아져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에게는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세균, 제 이름 아시죠? 예, 세균입니다. 박테리아가 아니고 세상 세자 고를 균자입니다. 세상을 잘 골라라. 그런데 제 정자가 고물의 정자예요. 고물의로 세상을 잘 골라라. 그게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균형 사다리와 정세균과는 일맥상통한다. 동지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손잡고 힘을 합치자. 이런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드셨어요. 왜 힘든지 아시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작년 1월 14일 날 총리에 취임을 했어요. 물론 지명은 그 재작년 12월 달에 받았지만 청문회를 잘 마치고 총리에 취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 좀 활성화해보자, 국민 통합 좀 이뤄보자, 그런 욕심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맡아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수락을 하고 청문회를 마치고 취임을 했는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엿새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니까 대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만 그랬던 것은 아니죠. 세계가 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위기지만 세계가 위기입니다. 제가 2월 24일 날 대구에 내려갔어요. 왜 대구에 내려갔느냐? 2월 22일 날 대구가 어떤가 하고 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몸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에 가서 3주 동안 대구에 머물면서 이제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시는 분들, 또 마스크를 못 구하시는 분들, 또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들, 그분들을 살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마스크 오브제도 시행을 하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대구 시민들 코로나 걸리면 다 입원할 수 있도록. 제 고향이 전북 진안입니다. 여기서 가깝죠. 그래서 제가
진안에서 금산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서울을 대학을 쭉 다녔는데 진안 의료원에까지 대구 환자가 20명이 가 있었고 저 목포에도 가 있고 진주에도 가 있고 부산에도 가 있고 수도권 이남에 대구 경북의 환자들이 전부 펼쳐져 가지고 그래서 K신화라는 게 나온 겁니다. K방역.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함께 해주셨고요. 또 의료인들, 소방관들, 경찰관들 정말 애많이 쓰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답지해가지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K방역이 가능했던 것이고 K방역의 신화를 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와 방역을 조화시킬 거냐 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 경제가 줄어든 것이죠. 1%만큼. 그런데 미국은 3.9%가 줄어들었고 또 저 영국은 9.9%나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 중에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나았다. 그래서 방역에도 성공하고 경제를 지키는 데도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경제도 도약시켜야 되고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야 분배가 가능하죠. 나눠질 국리만 하면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생산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도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은 고루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질 좋은 성장과 분수 경제라고 하는 정세균표 경제 논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K방역의 후반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년에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게 캄캄했어요. 언제 도대체 코로나가 어떻게 생긴 녀석이고 이놈을 어떻게 극복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저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K방역의 신화가 이제는 K접종의 신화를 써야 됩니다. 우리하고 2월 말에 같이 접종을 시작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저 뒤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벌써 10%를 넘어서 6월 말이 되면 25% 내지 30% 접종을 하고 이제 8, 9월이 되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99명밖에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만 회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경제도 회복해야 되겠죠? 공동체도 회복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에 담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원상 회복이 아니고 더 나은 회복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이지만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감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보자. 작년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10위권에 10번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하면 옛날에 선진국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이태리보다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이태리가 G7에 들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여러분의 위기 극복 DNA와 또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낸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백신 접종만 잘하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다시 한번 방역도 잘하고 접종도 잘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저력은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이고 그러면 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었고 응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에서 승리자였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국가를 수호하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최근에도 일본이 올림픽을 가지고 또 그 잘못된 행태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데는 모든 것을 불사해서 기필코 독도를 지켜내야 되고 일본의 잘못된 야욕에 대해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항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4.19 혁명도 겪었고 5.16 쿠데타도 60 항쟁도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IMF 외환위기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촛불 혁명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재난, 이것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힘든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재난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력 격차가 많이 나오고 노인 빈곤 더 심화되고 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힘든 그러므로 해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치가 무기력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길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일상 회복부터 시작해서 경제 회복, 공동체 회복, 우리가 이뤄냄으로 해서 국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우리가 찾아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코로나19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출생자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필연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위기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뒷걸음질 치고
또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담대한 회복만이 길이다. 이제 코로나19 잘 극복하고 방역에 성공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해서 질 좋은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질 좋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할 수 있다. 그 성장은 어떤 성장이냐? 첫째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고용이 있는 성장이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균형이 있는 성장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기업은 크게 성장하고 중소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양극화를 극복하는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이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혁신주도의 성장이어야 되겠다. 기술력이 중요하다. 기술력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냥 싼 임금에 의존해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고 그런 경제를 통해서 성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분배를 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성장을 통해서 꼭 분배를 향상시키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주해서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 수 없습니다. 첫째는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포괄적인 사회 보장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에 관해서는 마이마이 복지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마이 복지가 뭐냐? 작년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을 출시를 했습니다. 국민이 앞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 검색할 수 있게 정부가 만들어놨어요. 그 얘기는 개인이 자기의 입장, 자기의 처한 처지를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복지를 천편일률적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마이 복지 서비스를 받자. 그래서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준비해 놓으면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골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마이마이 복지 서비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아닙니까? 미래 세대가 역량이 커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들이 주인공이 될 때 계속 발전하고 전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래 세대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사람도 사회적인 상속이 가능하도록 미래 씨앗 통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금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상속증여세를 걷고 있는데 그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낳으면 출생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20살이 될 때까지 이 저축을 해주고 그 돈을 굴려서 20살이 되었을 때 1억 원 정도의 미래 씨앗 통장을 주도록 하자. 당장 지금 돈을 나누어 줘서 그냥 소비시켜버리는 것은 그건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에 투자해보자. 또한 세 번째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아무 일자리나 만들어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신세대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를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괜찮은 일자리. 그것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 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나 네트워크나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차, 바이오헬스,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법과 제도를 제때 만들어 두고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야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할 때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을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기분 좋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그래야 질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서진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것이다. 부서진 사다리를 우리가 복원해 주자.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자. 제가 대전은 허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대전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경쟁적인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대전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아오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전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제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 이쪽에 사실은 우리가 열세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거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조승래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또 박병석 의장님도 탄생을 시키셨죠. 또 이상민 의원님 계시죠. 황운하 의원님도 계시죠. 장철민 의원님 또 등등 하여튼 그리고 구청장님도 많이 대전 시민들께서 배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허리가 튼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튼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우리 대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성과를 내야 되겠다. 국가 균형 발전,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허리가 튼튼한 대전이 중심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이 꼭 이루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우리 대전의 일꾼들이 또 대전의 균형 사다리 동지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정세균을 그 사람 정치적인 스펙이 좋다. 많은 일을 했죠. 또 이제 이 전라북도에서 정치를 하다가 종로구에 가서 재선을 했고 국회나 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를 매일 4km, 8km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땡볕에 여름에 걸어 다니는 게 싫고 또 겨울 추울 때 걸어 다니는 것을 마다했다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지 모르죠. 또 중학교가 없어서 저는 고등공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고등공민학교도 아침에 8km, 저녁에 8km, 하루에 16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파는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빵돌이였습니다. 만약에 빵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부끄러워서 그 일을 마다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야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부자나 또 잘난 사람이나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지금도 지내고 있고 과거에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가슴이 있는 사람이다. 따뜻한 가슴이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결심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저에게 닥쳐와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그게 담대한 회복입니다. 담대한 회복. 가슴을 크게 열고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과정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우리 황운하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할 국민은 또 대전 시민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 우리 담대한 회복을 통해서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보자. 그 길을 우리가 함께하면 갈 수 있고 혼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꼭 멋진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대한민국 꼭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